혹시 거주하시면서 누수가 있거나 살기 불편한 점이 있으셨는지. 아, 옵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월세는 667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률이 무려 70%가 나오는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1416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 1층에 소매점이 있고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된 물건입니다. 뒤에 있는 건물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건물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사진으로 본 거랑 실제로 봤을 때 너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건물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물건지 앞에서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물류도 있고 창고도 있고요, 중개사도 있고, 그 다음 이쪽이 바로 공원입니다. 여기 옆에가 이제 남선공원이라는 곳인데 이쪽에 보면 쭉 주차장이 있어요.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 물건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굉장히 모자르거든요. 공원 쪽에 주차장도 일단 있고 도로변 쪽에도 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에 있어서는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그나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건지로 한번 가보실게요. 우리가 빌라든 다가구 주택이 주차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곳들에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임차 맞출 때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또 장점이 있다는 것들은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웅장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3월 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거의 4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라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자체 위치로 봤었을 때 어때요?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보다는 토지 위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면적은 65.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생각보다 작아요. 124평입니다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신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징크로도 마감이 잘 되어 있고 파벽돌로 마감이 다 되어 있는데 다 다르죠. 색깔도 그렇고 구성도 다 다르고 굉장히 신경 쓴 다중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일단 듭니다. 1층에 상가 올바른 뷰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세부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1060으로 배당 요구를 신청하셨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에 들어갔는데 손님이랑 1대1로 시술을 하고 계셔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러면 그럴 것 같아서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손님들이 뭐야, 내가 여기서 뷰티를 받고 있는데 경매 나왔어? 이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주변 한번 볼게요.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택관리 스티커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주택관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올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손 다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도시가스. 야, 웅장합니다. 잠겨있는 거는 여기 하나 잠겨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하나. 그래서 이걸로 봤었을 때 2개 호실 정도가 잠겨 있어서 공실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 봤었을 때도 와, 무슨 기관점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딱 특이사항이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어디 뭐 깨져 있거나 뭐 파손되어 있거나 신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봐야겠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옆면도 특별한 부분들은 현재 없고요. 한 대, 두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은 좀 협소하지만 인근에 이제 남성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임차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쁘게 잘 지었네요. 여기도 이제 주차할 수 있네요. 여기도 화강석으로 잘 마무리됐어요. 깔끔합니다. 우편함을 보게 되면 101호, 102호 상가인 걸로 보여지고요. 한 개 호실은 사무소인데 아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층은 5개 호실, 3층도 5개 호실, 4층도 5개 호실입니다.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는 17개 호실 상가로 보여지고요. 제가 도면으로 보니까 205호가 공동주차장인데 지금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따로 쌓여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공용이고요. 아까 도시가스 2개 호실만 잠겨 있었잖아요. 대부분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딱 들어오자마자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많은 분들이 또 거주하고 있겠구나 라는 게 또 느껴지고요. 많이 다니다 보면 공실이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은 복도에 들어가도 추워요. 확실히 그 온기가 없는 거죠. 딱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2호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걸로 보여지고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1.5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택배함이 있어요. 무인 택배함은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관리가 12월 26일까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나단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에서 사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다.
근데 여기가 또 서구 탐방동이잖아요. 탐방동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니까요. 스티커도 떼지 않은 새 거다. 오, 뭐 엘리베이터가 이야, 이건 뭐야? 여기는 완전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토지 큰 다가구에서도 이렇게 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정말 큽니다. 4층에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가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고요. 4층 같은 경우 다 원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여기 딱 왔을 때 마음에 든 게 있어요. 타일이 아닙니다. 다 페인트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해요. 4층인데 뭐 누수 흔적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외관으로 딱 봤었을 때 가양동에 있었던 성운하우스라고 찍었던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처럼 샤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샤시가 좋았어요. 근데 이 샤시도 동일한 샤시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부도 어느 정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느껴지고요. 원룸인데 인터폰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카메라 없는 게 많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보니까 호주벨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요. 이게 더 비용이 비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설치한 걸로 봤었을 때는 내부 자재도 괜찮은 걸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은 정말 손댈 게 없네요. 정말 너무 깨끗하고요. 옥상 한번 올라가 보면 옥상 같은 경우도 너무 깨끗해서 뭐 짐도 없어. 그냥 제가 봤을 때 오늘 준공됐습니다, 이제부터 입주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그런데 방수가 과연 되어 있을지. 와, 좋다. 방수가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옥상에 오니까 탁 튀어 있고 너무 좋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공원이거든요. 또 봄이나 여름 그리고 눈 왔을 때 사계절을 또 바로 내 눈앞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이쪽을 이제 넘어가시면 6차선 도로, 큰 도로가가 더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변에 있는 토지보다는 안쪽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주택이다 보니까 도로변 쪽에 있으면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은 너무 비쌀 거예요. 안쪽에 있어도 대로변이랑도 가깝고 코너에 또 위치한 토지다 보니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파트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산도 있고 정말 경치 너무 좋네요. 뭐 따로 균열이 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 조금 뭐 이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물이 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이쪽 라인도 다 방수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낙찰 받으면 명도하시고 재계약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손댈 게 진짜 아예 없는 물건입니다. 이건 뭐죠? 응? 뭐야 이거. 진짜 수없이 다가구 다중주택 임장을 다녔는데 이렇게 해놓는데 처음 봤어요. 진짜 알차게 잘 지어놨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빼려고. 여기는 이제 3층인데요 301호, 2호, 3호, 4호, 5호로 돼 있죠. 여기도 인터폰 좋은 걸로 다 달려있고 깨지거나 누수 흔적 전혀 없고요. 아예 신축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일러겠죠. 혹시나 누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보일러도 그냥 새 거면 너무 좋다. 2층인데요 2층도 마찬가지로 20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죠. 5호. 여기가 도면상으로는 공동시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되실까요?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경매 때문에 왔는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실까요?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얘기하면서 경매 물건 나온 거 혹시 아세요? 네. 배당 요구 신청하셨잖아요. 21년도 5월 달에 전입해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임대인이랑 혹시 연락되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제가 연락을 보내봤어요. 24년도 2월 13일인데 그 전에 경매 신청이 됐잖아요. 뭐 특별히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 경매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 사실을 약간 조금 직시하게 되면 뭔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한 상태였고요. 집에 관한 사실은 이미 그 공문 날라오고 나서부터 이것저것 사례 같은 것도 찾아보고 법원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알고 있는데 현실을 너무 직시하게 되면 제 자체가 그때 당시 받는 스트레스에 한계치를 초과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한. 다른 분들도 보면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분들이랑도 뭐 단톡방이나 소통을 따로 하고 계세요?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안내문을 보통 붙여놓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혹시 거주하시면서 누수가 있거나 살기 불편한 점이 있으셨는지. 다른 건 없었고요. 여기가 신축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첫 입주여가지고 4년 정도 사는 건데 살면서 크게 불편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 집이다 보니까 안쪽 옆에 생활소음 들리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따로 물이 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그럼 여기는 주택관리비 내고 계세요? 네, 그건 내고 있어요. 근데 관리는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관리비는 얼마씩 내고 계세요?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돈인 것 같기는 해요. 원룸이죠? 네. 조금 다른 데보다는 비싼 것 같기는 한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비싼 것 같다. 추후에 혹시 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만약에 금액이 적어져서 제가 받을 수 있게 된 돈이 적어지면 그때
그때는 이제 정말 급하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돈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실 집주인분이랑 상의를 해서 제가 혹시 한 달만이라도 다른 집 구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월세로 돌려서 가능한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고,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저도 제 나름대로 다른 데를 알아봐서 혹시 제가 법으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은행이랑 다시 상담을 해서 다시 뭐 다른 대출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알아보려고 생각 중이긴 했어요. 혹시 뭐 실례가 안 되면 내부 한번 저희가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진짜 청소 안 해봤는데 1분만. 정리하고 옵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옵션으로 들어오기는 했고요. 네. 세탁기랑 건조기 있고 냉장고. 침대랑 기본적으로는 그 에어컨 이렇게 있었고요. 네. 수납이 여기가 네, TV까지. 풀옵션으로. 감사합니다. 임차인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좀 배를 눌렀는데 인터폰으로만 얘기하고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입주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주했었을 때 풀옵션으로 뭐 침대, 건조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다 있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새 걸로 입주했기 때문에 뭐 따로 파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거주하면서 불편한 거나 그리고 누수가 있거나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촬영 동의를 얻고 내부 촬영을 했거든요. 내부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만 받으면 그대로 임대만 주면 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분이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배당을 다 받았을 경우에, 배당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야기를 다 나누셨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만 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도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베풀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물건을 최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3타경 10542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 광역시 서구 탐방동 1416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이제 상가가 있고요.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사무소, 그 다음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된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3억 1600이고요. 현재 최저가 9억 18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토지 면적은 6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24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1년도 3월로 4년째 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의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뒤쪽에 보이는 남성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유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걸어서 2, 3분 정도면 유등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또 산책로도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고요. 강아지 산책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근처에 제가 이제 또 관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산책하기 또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물론 애견을 키우게 되면 뭐 냄새난다, 시끄럽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특약사항에 다 적어 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거부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또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이제 좌측에는 대전시청, 대전법원, 검찰청, 대전서구청, 정부 대전청사, 대전을지대학병원,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고요.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각종 프랜차이즈 그리고 각종 병원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편의시설도 뛰어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 21년도 3월 24일 날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된 임차인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고요. 선순위 권리 또한 없기 때문에 낙찰받게 되면 인수할 권리나 보증금은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을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이 14개 호실이고요. 1층에 소매점 상가 하나, 사무소가 1개가 있습니다. 2층 공동치사장이 있었죠. 그걸 빼고 난 가구 수고요. 시세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룸 19년 준공이 500에 40,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0,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가 500에 47입니다. 이 500에 47, 1000에 60 기준은 뭐냐면 현재 임차가 돼서 배당 요구를 한 금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 계산을 해보니까 총 보증금은 8,500, 월세는 667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동치사장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라고 하면 40만 원을 더 받게 되겠죠. 그러면 700만 원의 월세 세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동치사장을 뺀 이유는 결국에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동치사장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가 낙찰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90%는 약 8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는 4,600만 원,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따로 별도의 수리 비용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명도
명도 관련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합계가 총 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원금이 6억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봤을 때 15억이죠. 이 물건의 감정가가 13억입니다. 오히려 감정가보다 더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 전세란 얘기예요. 전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도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도 비용은 여러분들이 입찰 하기 전에 좀 입찰가에서 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초기 실투자금은 1억 3,8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이자는 8억 3천에 5.2%를 계산해 보니까 월 이자는 355만 원. 아까 월세가 667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자 355만 원을 제외하니까 순 월세는 312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금이 1억 3,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저희가 한 8,5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8,500만 원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면 총 투자금은 5,3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312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5,3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70%가 나오는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또 실거래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지가 77평, 연면적이 109평입니다. 근데 사용 승인일이 23년 준공이고요. 이 물건이 24년도 5월 달에 14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1,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대지 81평, 연면적 127평이고요. 15년 준공된 물건이 24년도 4월 달에 1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물건 이제 9가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900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평당 1,700에서 1,8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평당 1,900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평당가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한 12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감정가가 13억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이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는 꼭 현장 와보셔서 외부도 보시고 옥상도 보시고 내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인근 부동산에 가서 실제로 이 정도면 얼마의 월세를 놓을 수 있고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제가 또 전문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십 명의 수강생 분들을 제가 건물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실전 투자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단톡방에 꼭 들어오시고 라이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 영원 무료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임장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